여러분 이제 정비 사업의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이제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처분성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다수이고, 그러나 이제 정비계획은 뒤에 또 사례 소개 또 드리겠지만 이것은 이제 처분성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행위 제한, 이런 것들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사유재산권을 또 침해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정비계획 그리고 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나 무효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 사안을 검토한 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구역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도시정비법 제19조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 제한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이 권리 의무,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정비구역 지정, 이게 당연히 처분성이 있는 거죠.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취소나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 판례에 비춰보면 이 도시계획 등 계획행정, 이런 도시계획이죠. 도시계획을 계획행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이런 계획행정은 정책적 또 전문적 또 기술적 판단이 기초가 되는 재량 행위가 매우 좀 넓은 행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쪽 전문가들밖에 어찌 보면 알 수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리고 이 법령의 명시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모두 이 재량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예를 들면 노후불량주택이어야 되잖아요. 노후도.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 이제 접도율. 노후도라는 것은 이제 각 시도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노후불량주택 수가 예를 들면 뭐 60% 때는 50%. 그러니까 뭐 그런 노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 요건이 있어요.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노후도가 있고, 그다음에 접도율. 접도율이라는 것은 이 도로에 접도죠. 도로에 접한 주택 수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주택 수가 몇 퍼센트냐.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 노후도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는 60%. 물론 이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른 소위 뉴타운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는 그것의 20%의 완화 규정을 두어서 서울시가 운영했어요. 이제는 폐지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촉진지구, 뉴타운 지구는 예를 들면 이 정비구역은 60%의 노후도가 돼야 이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는데, 이 촉진지구는 뉴타운은 20% 완화니까 어때요? 12% 마이너스. 그러니까 48% 어때요? 이상만 되면 그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죠. 노후도. 하여튼 이런 노후도가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접도율이라는 것은 4m 이상 되는 그 좀 그래도 그래야만이 뭐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이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주택 수가 40% 미만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만해야 되겠죠. 40% 미만의 그런 접도율. 그리고 이제 과소필지라고 해요. 과소필지. 예를 들면 과소니까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적은 뭐 세장형, 길쭉한 세장, 가늘고 긴, 그죠? 세장, 뭐 이게 새가 있는 세장이 아니고 가늘고 긴, 기다란 이렇게 길쭉한 이건 거의 건축행위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과소토지에 다 범위 들어갑니다. 과소토지. 그런 과소토지가 또 50% 이상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 조례에 이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런 사항을 위반하면 이건 당연히 취소나 무효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따라서 이렇게 절차적인 하자가도 문제가 있고, 그죠? 구역 지정 절차 쭉 설명했죠. 그죠? 정비 계획안 만들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정비 계획안을 실무적으로는 각 구청장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수립하는데, 요거는 이제 전부 안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주민공람 하죠. 정비 계획은 며칠? 60일. 주민공람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공람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 대표자들 불러서 의회 의견 청취 60일 이내. 그죠? 주민공람은 30일. 그리고 의회 의견 청취는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이렇게 의견 청취한 다음에, 그리고 여러 이제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에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뭐 이런 절차 말씀드렸죠. 이런 절차를 예를 들면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공람을 뭐 30일 이상 해야 되는데 20일만 했다든가, 이것도 그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죠. 예를 들면 뭐 주민설명회를 안 했다든가, 이건 뭐 그렇죠. 그런 이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취소나 무효에 해당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노후도나 또 접도율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가소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호수 밀도라고 해서 호수 밀도, 호수, 그러니까 이 1만 뭐 제곱미터, 그러니까 호수 밀도 이내에 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000평이죠. 여기에 예를 들면 60호 이상이면 그러니까 60호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60세대죠. 60세대면 어떻습니까? 3,000평에 60세대면 평균 얼마죠? 나누면 한 50평 정도. 그렇죠. 50평인데 이제 거기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어야죠.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도로가 없이. 그죠? 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로 비율이 약 10% 내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10%를 빼면 한 45평이나 40평대 정도 대지 지분이 그 이하에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소위 말해서 달동네 같은 그런 데가 재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런 요소가 맞아야 돼요. 요건이. 서울시 조례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정비구역 지정 조례에 다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나 그 정비계획 수립 그런 요건을 불비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했단 말이죠. 그리고 구역 지정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것은 취소나 무효가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실제로 사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비계획이 구역 지정이 취소된 또 무효된 사례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안양시의 냉천 마을, 또 이거는 새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또 부천의 엄미동에
이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란 뭐겠어요? 뉴타운이죠. 예,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그러니까 뉴타운 이른바 예, 그 구역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법령의 위임, 그죠? 노후 불량 주택이라든가 그러니까 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에서 대개 시도 조례로 위임한, 다시 말해서 구역 지정 요소죠. 그런 노후 불량 주택 수라든가 그 접도율이나 호수 밀도나 이런 요소, 뭐 그다음에 과소 필지 이런 그런 요건들을 이제 조례로 정했는데 그 조례에 정한 것을 그걸 또 그 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에 일탈해서 그거를 위반해서 예를 들면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됐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경기도 조례의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기준에 의거해서 구역 지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의 세부 요건에 대해서 적시하도록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의 독자적인 지정 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유임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거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 조례는 재개발 사업을 위한 세부 요건이 아닌 독자적인 지정 요건을 시행령보다 좀 더 완화해 정하고 있어서 이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1호 이게 이제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규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사실은 위헌이죠. 법령에서 정한 것보다도 위임한 것보다도 위반해서 더 그러니까 오히려 완화된 규정으로 또 쉽게 재개발 재건축하도록 한 것 자체는 오히려 유임 범위, 유임의 그 범위를 벗어난 일탈한 것이다. 그래서 무효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09 합 8220 그리고 부천시 원미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 그리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 누 4461 이게 이제 그 원고가 패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0투 20317 파기환송 된 사건인데 파기환송 후에 이 고등법원에서 원고가 근데 이 원고가 소취하를 함으로써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이제 또 취소된 판례를 또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이건 대전광역시 삼성 3구역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노후도죠. 노후 불량주택 건축물이죠. 노후 불량 건축물. 이렇게 정비 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시 말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려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분의 2 이상.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거나 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그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이 준공된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이 지역 안에 건축물이 10분의 3 이상이란 요건 이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해 갑니까 이게 법률이? 그러니까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그래서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나 다가구 이게 이제 10분의 3, 그러니까 30%죠. 30% 이상이라면 된다는 거죠.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래는 3분의 2 이해야 되는데 3분의 2 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3분의 2는 어떻게 해요? 66.7% 정도겠죠.
나눠보면. 그런데 어떤 경우는 2분의 2 이상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준공든지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것들이 예? 다세대 다가구 이런 소위 말해서 상당히 난개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막 헐고 다세대 다가구를 막 지었어. 이게 이제 노후불량 주택이 되려면 뭐 20년 또는 30년 이렇게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다세대 다가구는 30년이 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30년이 넘는 게 많지 않거든요. 단독주택은 20년인데 어쨌든 그런 수가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든 이제 특히 이제 재건축의 경우는 대개 공동주택이니까 다세대나 연립주택이죠 주로.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거든. 주로 이제 다세대 연립주택 이게 이제 주로 많습니다. 이게 3분의 2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노후불량 주택이. 대개 연립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조인 경우 30년이기 때문에 30년이 도가된 것이 3분의 2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어떤 때는 이제 어떤 경우는 다가구도 있으니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위 단독주택 재건축도 가능하죠. 지금은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라서 이제 소위 단독주택 재건축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제 종전에는 이제 뭐 재건축이라는 것은 본래 공동주택이 중심이 되고 공동주택만이 재건축이 되는 건데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공동주택과 혼재되어 있는 소위 단독주택 그게 소위 다가구 주택입니다 주로. 예, 이게 돼 있을 때 이게 골칫거리니까 불이 나면 소방차 진입이 안 되고 그냥 그냥 화재가 화마에 휩싸여서 건축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희생하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았죠. 얼마 전에 은평구에 모 그런 다세대 다가구 지역에서 그랬고 전국에서 그런 게 좀 많았잖아요. 화재가 나서.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재건축 요건을 좀 완화한 게 있어요.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비구역 내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이 되려면 이 노후불량 건축수가 3분의 2 이상이야 되는데 이 정비구역 내에 예를 들면 이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다세대나 다가구 이 주택이 30% 이상인 경우 30% 이상인 경우는 이런 게 30% 이상인 건 15년 이상 된 다세대 다가구가 전체 30%야. 100가구인데 30세대가 넘어. 이런 경우는 전체 2분의 1 이상만 되어도 된다는 거지. 3분의 2가 아니고.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예. 하여튼 이 같은 우리말이더라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있죠. 법률이라는 게 좀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을 이렇게 충족해야 되는데 대전광역시장이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건축물,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 그러면 단독주택이니까 20년 지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그냥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 지정했다는 것,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시간만 갖고 될 게 아니라 소위 안전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후불량 주택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것은 대전지방법원 2009 12월 30일 선고한 2009 구합 1879 항소심은 항소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게 확정이 된 사례입니다. 대전 삼성 3구역 재건축 사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대해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은 취소가 또는 무효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제 좀 약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셨나요?